운명의 시간은 자정을 넘긴 깊은 밤. 두 자매의 접선은 차가운 공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장미의 귀 뒤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너랑 나랑 외모에서 단 하나 다른 곳이 있어. 바로 이 점이야. 서리는 장미의 뽀얀 살결 위에 정교하게 가짜 점을 그려 넣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단 하루야. 절대 들키면 안 돼. 특히 채화영. 그 여자는 냄새만으로도 가짜를 알아채는 인간이니까. 다음 날 아침, 드림과 위장한 장미가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선 사이, 채화영은 기다렸다는 듯 서린의 방으로 잠입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화장대를 보던 화영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얘가 웬일로 정리를 다 해놨지? 화영은 화장대 서랍을 뒤지다 구석에 깊숙이 박힌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봉투 속에는 서린이 몰래 진행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서린, 너였니? 내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민 게? 화영의 눈에 살기가 도는 순간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유독 라벨이 빗돌게 붙은 금색 립스틱. 화영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립스틱 가닥을 돌리자 립스틱 뭉치 대신 손톱만한 초소형 USB가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그 안에 채화영의 살인 교사가 담긴 도청 파일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장미가 두고 간 물건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오다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채화영의 손에는 이미 유전자 검사 서류와 립스틱에서 나온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서린의 고압적인 말투를 장착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 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당장 내놔요. 장미가 채화영의 손목을 낚아채며 서류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노련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등 뒤로 숨기며 장미를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서린아, 내가 언제부터 엄마한테 이렇게 무례했니? 이 서류, 그리고 이 립스틱 속에 숨겨둔 건 대체 뭐니? 내가 감히 나를 조사하고 다닌 거야? 장미는 여기서 물러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사생활 침해예요. 아무리 엄마라도 선이 있는 거잖아요.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장미가 다시 한번 화영의 손에 든 립스틱 케이스를 뺏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로 그때 화영이 장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녀의 귓가를 붙잡았습니다. 몸싸움 와중에 장미의 머리카락이 흩어지며 귀 뒤가 드러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너 오늘 향수도 다르고 말투도 미묘하게 이상해. 그리고 너 귀 뒤에 이 점 뭐야? 화영의 손가락이 가짜 점 위를 짓눌렀습니다. 식은땀과 격렬한 몸싸움 때문에 점이 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장미는 정체가 들통날까봐 차마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화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장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 서류랑 USB는 내가 좀 봐야겠다. 내가 정말 내 딸 마서린이 맞는지 아니면 서린이 가죽을 쓴 짐승인지 확인해봐야겠어. 그때 거실에서 마대창에 불호령이 떨어졌고 화영은 승전보를 울리듯 서류와 USB 립스틱을 챙겨 유유히 방을 나갔습니다. 장미는 주저앉아 번져가는 귀 뒤에 검은 잉크를 문지르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아빠의 진실이 다 뺏겼어. 같은 시각 장미의 집으로 들어간 서린 역시 지옥 같은 고통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방에서 강백호가 가져온 이강혁의 몽타주를 발견한 서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빠를 죽인 것도 정말 이강혁. 아니, 채화영이야? 그때 방문 밖에서 아이 같은 콧노래 소리와 함께 정숙희가 들어왔습니다. 숙희는 품에 소중하게 식은 고구마 한 개를 안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을 쓸 줄 몰라 아이처럼 품에 안아 체온으로 데우려 했던 숙희는 서린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장미야, 엄마가 장미 주려고 숨겨놨던 거야. 맛있겠지? 으깨진 고구마를 내미는 숙희의 순수한 모성에 서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채화영의 가짜 모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뭉클함에 서린은 숙희를 껴안고 오열합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손에 이미 모든 증거가 넘어갔고 이제 곧 드림가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을요. 채화영은 회장실 문을 잠그고 USB를 컴퓨터에 꽂습니다.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 오장미 없앨 좋은 방법 없을까?
다 없애버려야 해. 화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고 동시에 드림과 대문 앞에는 강백호가 도착합니다. 비밀을 손에 쥔 채화영과 대문 앞에 백호, 그리고 악마의 성 안에서 고립된 장미. 세 사람의 운명이 충돌하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채화영이 휘두른 서늘한 의심의 칼날 앞에 드림과 회장실은 거대한 단두대로 변했습니다. 화영은 책상 위에 장미에게서 뺏은 유전자, 검사 서류와 금색 립스틱을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컴퓨터 스피커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오장미 없앨 좋은 방법 없을까? 다 없애버려야 해. 자신의 목소리를 감상하듯 듣던 화영이 사색이 된 장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미는 서린이 당부했던 피를 볼 수도 있다는 경고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누군가 엄마를 협박하려고 만든 조작 파일이라 제가 미리 회수한 거예요. 장미는 필사적으로 엄마라 부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화영은 비릿하게 웃으며 장미의 귓가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린아,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내 말투, 그 촌스러운 눈빛, 그리고 이 귀 뒤에 묻은 검은 잉크까지. 넌 내 딸 마서린이 아니야. 누구니, 너? 화영의 손가락이 가짜 점을 문지르려는 찰나, 노크 소리와 함께 강준호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결제 서류를 내밀며 깍듯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표님, 긴급 결제 건입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준호는 사색이 된 가짜 서린의 상태를 예리하게 살폈지만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마 상무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다음 미팅 전까지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준호의 개입 덕분에 화영은 추궁을 멈췄고 장미는 간신히 집무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미의 집에서 정숙희의 식은 고구마를 보며 무너졌던 서린은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강혁의 몽타주와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린은 드림과 대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강백호와 마주쳤습니다. 백호는 장미의 옷을 입은 서린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장미 씨, 왜 여기? 아니, 당신 누구야? 백호의 예리한 시선에 서린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안에 있는 장미가 죽게 생겼는데. 나 따라와요. 채화영은 지하실 경호원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린 후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엔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장미가 있었습니다. 화영이 장미의 뺨을 내리치려는 순간 대문이 열리며 장미의 옷을 입은 서린이 들어섰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두 여자가 마주 선 기괴한 광경에 채화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서린은 자신을 향해 경악하는 화영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서늘하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아니, 채화영 씨, 나랑 내 동생한테 지은 죄, 이제 어떻게 갚을 거야? 서린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호칭과 동생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눈에 맺힌 지독한 원망이 채화영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채화영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드림가의 거실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거대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화려한 수트를 입고 귀 뒤에 가짜 점을 찍은 오장미, 그리고 장미의 투박한 옷을 입었으나 눈빛 많은 서슬퍼런 칼날 같은 마서린. 채화영은 자신의 눈앞에 선 똑같은 두 얼굴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칩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비명을 내지르지만 이미 제국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성을 되찾은 독사 같은 채화영은 주머니 속 립스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순식간에 탈출구를 계산합니다. 겁에 질린 장미 대신 자신을 원망하며 노려보는 서린을 향해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서린아, 이게 내가 준비한 깜짝 쇼니?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애를 데려와서 엄마를 놀라게 해? 저급한 연극은 그만두렴. 끝까지 서린을 딸이라는 틀에 가두려 하지만 서린의 눈에 맺힌 것은 평생을 갈구했던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멸시와 환멸이었습니다. 서린은 한 발자국 더 다가갑니다. 장미의 옷을 입었기에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고귀한 기품이 채화영을 압박합니다. 엄마, 연극은 당신이 하고 있잖아. 내 화장대를 뒤지며 즐거워하던 그 모습. 그게 당신의 진짜 얼굴이지. 당신이 우리 아빠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왜 내가 친부모도 모른 채 이 지옥에서 괴물로 자라야 했는지. 이제 내가 다 끝낼 거야. 서린의 일갈의 마대창은 사색이 되어 소리치고 거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 혼란의 정점에서 강준호 본부장이 움직입니다.
향수 냄새조차 달랐던 설인의 정체가 쌍둥이였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채화영의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낚아채듯 빼앗습니다. 이게 마상무님이 숨기려던 거고 대표님이 뺏으려던 증거입니까? 왜 이렇게 손을 떠시는 거죠? 화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지만 준호는 냉정하게 그녀를 뿌리칩니다. 확인해봐야겠군요. 이 안에 든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위기에 몰린 채화영은 결국 이성을 잃고 폭주합니다. 보안팀을 시켜 두 자매를 끌어내라 소리치지만 그 순간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강백호가 뛰어들어옵니다. 멈춰요. 당신의 사냥개 이강혁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 채화영, 당신 이제 끝이야.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채화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증거를 확인하려는 찰나 탁자 위에 놓인 무겁고 날카로운 조각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타깃은 오직 하나, 자신의 모든 범죄를 증언할 유일한 증인이자 눈엣 가시 같은 존재, 오장미였습니다.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사라지면 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광기의 어린 비명과 함께 채화영이 장미를 향해 돌진합니다.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장미의 머리 위로 조각상이 무섭게 내리꽂히려는 찰나, 설인이 온몸을 던져 장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처절한 비명이 거실 천장을 찌릅니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동생을 구하려다 엄마의 손에 쓰러진 마설인일까요? 아니면 끝내 피하지 못한 오장미일까요? 선명한 핏자국 위로 조마조마하게 유지되었던 장미의 귀 뒤 가짜 점이 이 뜨거운 눈물에 씻겨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친딸을 쳤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채화영의 얼굴과 쓰러진 여자를 껴안고 오열하는 강백호의 절규가 뒤섞입니다. 과연 이 비극적인 사고는 채화영의 제국에 어떤 파멸을 가져오게 될까요? 엇갈린 향기와 들켜버린 가면의 끝에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진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